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싱의 전반적인 이론 구조와 효과에 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과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채널에서 말하려는 내용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어싱의 과학적인 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 영상은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시합니다. 1편에서는 어싱 원리를 주로 다루고 2편에서는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여러 효과나 이론 중 가장 말이 많은 게 어싱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이걸 믿지는 않아.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어싱 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라는 책을 낸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 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 정도가 어싱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손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짚히는 게 있지만 이 내용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싱 이론의 이론적 토대와 핵심적 효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싱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싱을 내 몸 치료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2편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효과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현대의학과 접목이 가능한 이론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 치료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싱 이론입니다. 또한 발바닥 펌핑 이론과 발바닥 마사지 이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발바닥 펌핑 이론과 발바닥 마사지 이론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어싱 이론은 대부분의 국내 주류 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스트레스를 공부하면서 비록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주류 의학계에서 그라운딩을 스트레스 치료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 그라운딩과 어싱은 같은 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낌새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싱 가설이 과학적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학적인 치료 효과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싱 가설의 이론적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산소와 정전기, 그리고 면역 휴식입니다. 첫째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여러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어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의학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주류 의학계는 활성산소에 의한 몸의 손상을 거의 노화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활성산소를 먹거나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와 같은 것을 적극적인 치료 수단으로 보기보다 그냥 건강보조식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싱 이론의 핵심 관점은 맨발 걷기가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나아가 이 작용이 치료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싱 효과는 비타민C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산소가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병의 원인이 되어야 맨발 걷기가 그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것입니다. 저도 맨발 걷기로 고혈압이 치유되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맨발 걷기에서 가장 흔한 치료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에 관한 수많은 영상 중에 활성산소를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혈압과 활성산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때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활습관병이 활성산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질병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뒤져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어싱과 연관되어 있으려면 양전을 띤 정전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싱 가설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와 전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한 가설 단계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전기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몸에 손상을 준다는 말은 활성산소로 인해 몸이 산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싱이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항산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 가설에도 이론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어싱 가설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전기 이론과 산화 환원 이론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정전기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항산화란 산화를 막는 게 아니라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물질들은 따라서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항산화제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환원제라고 해야 합니다. 즉, 항산화제는 산화를 막는 물질이 아니라 산화된 물질을 원래 물질로 되돌리는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항산화제가 하는 일은 전자를 뺏겨 산화된 물질에게 전자를 주고 자신은 산화되는 숭고한 희생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어싱이 물질의 산화 환원 과정에서 환원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산화 환원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싱의 항산화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산화 효소, 항산화 물질,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들 내용도 최대한 어렵지 않게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정전기 이론입니다. 이것은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갖는 정전기라는 물리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땅에 맨발이 닿는 순간 전류가 발생해 활성산소로 이루어졌던 정전기가 땅으로 방전된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사실 활성산소가 양전을 띤 정전기라는 것이 인정되면 중학교 수준의 전기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전기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인 개념이고 정전기와 방전은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두십시오. 이 그림은 생화학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양의 정전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싱 가설의 마지막 퍼즐은 면역과 휴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어싱을 하는 동안 우리 몸에 갖는 항산화 휴식을 말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휴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활성산소 발생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포의 항산화 활동은 중단되고 세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물질로 구성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시간 동안 이들 자원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1시간 하면 항산화 자원이 24분의 1, 대략 4% 정도 절약됩니다. 이 절약된 자원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항산화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약된 자원이 우리 몸을 고치는 데 쓰일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맨발 걷기는 최상의 항노화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던 세포 손상이 일시에 중단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는 단지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이미 손상되어 있는 세포나 물질들을 조금은 더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면역세포입니다. 그 중에서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에 관심이 많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고 NK세포가 죽인 암세포를 대식세포가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는 또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산화된 독성 물질도 잡아먹습니다. 맨발 걷기가 특히 치유 효과를 많이 보여주는 질병이 암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메커니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 어싱의 이론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활성산소와 정전기에 관한 내용은 여러 번 나왔지만 면역과 항산화 휴식이라는 개념은 처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이론에 근거한 어싱의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